그래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오늘 6월 2일 날 올려드린 5분봉 거래량 100만 주 또 25,000원 지지 및 21,600원 돌파 확인 목표주가 24,000원 그때 올려드린 게 10시 45분에 캡처 떠서 21,150원일 때 올려드리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 드리는데 거기까지 뭐 미끄러져 내려가는 범위라고 한다면 뭐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매직 계산기를 설정을 해서 쭉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편입 기준 21,600원 돌파 시, 그 다음에 28,000원, 24,000원, 25,000원 지지 라인. 그렇게 하고 주가 어떻게 돼요? 쭉 뻗어 올라가죠. 쭉 뻗어서. 그럼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신 분들은 이 가격대 편입 기준 설정 범위도 뭐 무난하셨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아니 14번방으로 안 오셔도 돼. 13번방에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장 초에 우리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죠. 두산중공업 어떻게 해요? 편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편입하십시오 라고 설명 다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차트라든가 매직 계산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네이버에서 주식 투시경을 검색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오세요. 모르겠으면 전화 주시면 제일 빠르고요. 그렇게 하셔서 회원가입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회원가입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홈페이지에서 하셔서 실질적인 수익을 좀 내시자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익을. 그래서 뭐 특별 이벤트 가입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카드 결제 하실 분들은 전화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유튜브 기준에 이거 어제까지인데 어제까지인데 이거를 제가 이걸 빼놓질 못해가지고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하여간에 벌써 이거 이제 내일 아침에 저희 직원분 오시면은 이거 수정해 놓으라. 제가 어제 아이디 비번 관리자 페이지 물어봐서 3+3을 이걸 넣어놨더니 이걸 보시고 지금 전화 주셔서 가입을 하시는데, 일단 하여간에 내일 아침 직원 와서 이거 변경되기 전까지는 요 가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수익 기준 좀 잡아내세요. 이번 기회에. 예. 그렇게 하시고 네이버에서 다시 유튜브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산중공업 다 오픈돼 있잖아요. 오픈돼 있는데 이거를 왜 수익을 못 잡아내요? 그 전에도 2일 전에 올려드린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22,000원으로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이때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17,000원 넘어가는 이 시점이잖아요. 19,000원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22,000원 돌파를 확인하자. 편입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또 구독 알람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걸 벌써 이미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벌써 이미 이걸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잘려있네 이거. 이 녀석들 진짜 내일 혼내줄 거야 아주 그냥. 혼내줘야지. 이렇게 돼서 몰라서 그러나 옆에가 잘려도 이 동영상을 보면 앞부분은 봐야죠. 그죠? 혼내줄 거야 아주. 내일 그 라이브 방송 영상본이 있으니까 다시 올리라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두산중공업의 기준에 여기도 이제 매직 계산기가 이렇게 되면은 글씨가 잘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죠. 이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리나? 여기는 다행히 안 잘리네 매직 계산기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23,300원일 때 23,100원은 최저 마지노선이다 이제는. 13,000원에 편입을 해서 5%가 고점 대비 밀리면 그것도 과한 거다. 원래는 중간중간에 조금 일부가 아니라 절반이죠. 우린 명확하게 절반이니까. 그렇게 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고가를 넘길 때 편입 못한다. 왜? 아까 교육받은 대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여긴 뭐 11조까지 넘어갔으니까.
장중에. 1조 이상짜리 이 종목 기준에서 9조, 10조를 넘긴 거죠. 10조를. 1조 이상 넘긴 10조짜리 종목에서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에서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너무 과하게 형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15% 1조 이상짜리 종목을 어떻게 10조 이상까지 따라붙을 수는 없다라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 이상까지는. 지금 저도 이제 6시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내리하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어, 정신이. 자,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최대 5%, 10%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건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내가 최고점의 차익 실현 잘했다면은 재편입의 기준을 잡을까. 그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하나 더 잡아드린 게 이거 있잖아요. 10% 이상의 변동 수익을 냈을 때, 단가 대비 이상 변동 수익을 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5에서 2에서 뭐 2.5% 조정 시, 그 다음에 4에서 5%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죠. 10% 미만일 때는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의 교육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받아가시고. 좀 더 받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나머지 수익도 잡아가시면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유튜브에서 구독 알람 신청 얼른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움직이셔서 저거 녹화하는 사이에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이미 벌써 수익을 저기서 차익 실현을 다 냈네, 이런 기준 잡으셔요. 아시겠죠? 유튜브에 오셔서 이런 기초 교육들, 무료 교육들 받으시고요. 저것을 좀 체계적으로 받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교육 VOD 왼쪽 화면에 있어요. 교육 VOD 550만 원에 5강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550만 원에 5강좌. 한 강좌당 9시간짜리 11개, 한 강좌당 9시간짜리 그게 5강좌가 있는 거예요. 1탄, 2탄, 3탄, 4탄, 5탄. 이거 뭐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니까 쿠팡이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단 오늘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저 교육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뭐 결제하기 이렇게 누르셔서 결제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일단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97분 들어와 계시는데 시원하게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렇죠. 12시 30분까지 전화 주셔서 지금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해두세요. 홈페이지 전화번호 드린 전화번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전화하셔서 자, 그렇게 하고 일단은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들어가셔야죠. 교육 앞으로 자, 봅니다. 오늘 이제 그 뒷부분에 HMM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한번 보시죠.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거래량 기준은 아까 이제 교육해드렸으니까 넘겨놓고 50 몇 회가 되죠? 완성본이 59회차.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상승률 상위 종목에 SM, CNC나 K사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별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이제 뭐 다른 해석을 해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원활하게 설정할 수 있느냐.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뭐 라이브 방송 듣고 또 계신 분들만 해도 이제 뭐 130명, 150명 되신단 말이에요. 기존에 뭐 한 4,500분씩 접속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그냥 윤정두가 한 2달 성대결절 때문에 방송을 제대로 진행 못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언제 방송을 하는지 모르셔서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쭉 보시면요. 이 종목군들 기준에 SMCNC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SMCNC는 일단은 이제 거래대금이 이 보세요. 30만 주일 때 이게 말이 됩니까? 10만 주. 이런 종목을 윤정두가 매집했죠. 대박났죠. 우린 대바닥에 잡았어요. 그게 완전히 말 그대로 나쁜 사람들인 거지. 이걸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날 거래대금이 얼마인 거야?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3억? 그것도 매수 매도해서 2억, 3억? 그것도 외국인이 내리 팔고 있는 종목을? 거기에 뭐 100만 주 터져봐야 얼마예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한 명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큼 자산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죠. 이 당시 기준에 예를 들면 1,800원이면은 얼마에 시가총액이 2,000억이 안 되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SM 우리나라의 대표 엔터 업체 자회사인데 뭐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대주 지분도 뭐 56%고. 다만 대주 지분 56%인데 외국인들 지분이 2.9위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상. 그리고 중간에 이제 거래가 1,500만 주 빵 터졌는데 윤정두도 갈등을 하는 거죠. 1,500만 주 거래가 터졌어. 자, 이거 봐라. 이 기준. 거래대금이 모자라요. 거래대금이 1,000만 주 터져봐야 18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500만 주 터졌으면 200억, 3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300억도. 300억이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매수 매도 포함해서 300억이다. 그럼 300억 원의 거래대금 터졌는데 여러분 대박 나셨죠? 거래 터져가지고 매집하셨죠? 그냥 옆에 있으면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말이 될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집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다 샀어. 진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걸 다 사셨다고 사실 수는 있었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현혹에 대해서 야 진짜 이런 종목에서 대박 낼 수 있구나. 야 단기간에 더블 내서 현혹이 되는 거잖아요. 현혹이 되셔서 결국은 이런 데서 따라붙다가 물량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붙었는데 운 좋게 어떻게 상한가가 됐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 운 좋게 상한가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보세요. 만약에 이날 1,500만 주의 상당 부분을 관여도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관여를 했다고 쳐봅시다. 저 물량에. 그래서 우리가 샀어. 외국인들이 38만 주 판 거. 그래봐야 돈 뭐 얼마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죠? 우리 유료 고객님들만 몇 분이신데 윤정두 유료 고객분들만 250분 정도 되시는데 200분 이상이 되시는데 지금 그잖아. 이 고가 상품에.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200분이라고 잡고 1,000만 원씩만 들어가도 20억이야. 1,000만 원씩 들어가면 200분이. 그죠? 20억이에요. 20억 가지고 얘 살 수 있는 100만 주란 말이야. 100만 주.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 200만 주고 두 번 사고 팔면 400만 주고 우리가 다 갖고 노는 거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누가 들어올려 줄 거야? 아유 윤정두네 차익 실현하세요 라고 다른 사람이 막 들어올려 주나? 아유 윤정두 샀구나. 그래 아유 잘 샀어. 내가 3,000원까지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차익 실현해라. 이렇게 되나?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샀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망하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88,800원인데 실적이 내년에 46조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하더라. 영업이익 62조면은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200조 중에서 31%를 삼성전자 혼자서 하는구나. 야, 근데 주가가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평가 국면으로 놓여질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 한번 들여다봐야지. 근데 외국인 기관이 팔아? 아, 외국인 기관이 팔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은 54%의 수준이구나. 53.71. 얘는 뭐 매집도 끝나 있는 거고 뭐 다 그냥 정상적으로 개인들이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종목이구나. 개인들 지분이 10%구나.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래 알았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고 또 단기 수급은 뭐 개인들에게 넘겨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의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 아니구나. 난 그럼 얘는 실적을 보고 들어갈래.
어느 시점에서 실적의 바탕으로 외국기관이 움직임을 주겠지. 대형주의 정상적인 그 패턴의 매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을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매매 기준은 상관없다니까요. 응?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또 단기과열 지정 예고까지 들어가 있고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주의를 권해드려야죠. 그럼 저도 이제 큰일 날 뻔했어. 실수할 뻔했어.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됐다고 무슨 뭐 큰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응? 그렇지만은 금융시장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다라고 지정한 걸 또 굳이 매매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다른 종목 많잖아 지금. 대형주 많잖아요.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많잖아요. 1조 4천억 터진 두산중공업도 있잖아. HMM 눌렸지만은 HMM 거래대금 오늘도 2위잖아. 3위잖아. 어제 2위, 오늘 3위. 밀리질 않아 거래대금에서. 계속 누군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SMCNC 같은 경우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범위는 일단 일주 월봉이 다 똑같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변동성이 나오는구나. 어차피 이런 그 종목의 기준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고 변동성을 보고 단기간에 좀 어떤 이슈가 불거졌는데 올릴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슈 터지고 변동성이 나와 한번 따라붙어 볼까? 그랬을 때의 경우에 거래량 거래대금 어느 지점에서도 일주월봉 다 똑같아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와야만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 여기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면요. 급격히 줄면 몇십만 주로도 줄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질 뿐더러 왜 안 들어오지 못 견디는 물량에 이제 매물이 조금씩 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캔들 크기가 상대적으로 거래량 터질 때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내일 기준도 거래량이 안 터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에 전일 대비 20배 터져 그런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 듣지 마시고 거래량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워버렸지만 6천만 주의 기준을 잡는다. 왜? 6천만 주가 터져야 그나마도 2천억 거래대금이 된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얘는 없어요. 뭐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슈범위 방송에서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들 SM에 대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컨텐츠 경쟁을 한다. 그것이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쪽으로 글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쪽보다는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SM의 자회사격인 회사들과의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시장에 화제가 되고 또 주가 상승의 이제 모멘텀 이유 명분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 이외에 이제 당장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소 제한적이다. 그래서 메이저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 기관들의 수급이 제한적이잖아요. 어느 날 들어왔다 어느 날 나가고 거래 대금으로 해도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은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때 2천억이면은 이제 2,300개 종목 중에 20이 전후에 놓여지니까 그 정도는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낭패를 본다는 거죠. 거래가 줄면 급격히 줄어요. 갑자기 줄어요. 7천만 주 터졌다가 1,700만 주로도 훅 줄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주의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K사인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 대금이 700억이면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개별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마저 보면은 그 일주월봉뿐만 아니라 5분봉 기준에서도 5분봉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는 5분봉, 10분봉 다 마찬가지. 30분봉 볼까요? 거래가 수반될 때만 변동성이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거래 없을 때는요. 캔들 크기 자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게 일주월봉 다 똑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봉 기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거래량의 뭐 70%또 5MA, 20MA 거래량의 흐름 이런 걸 놓고 보는데 아무래도 뭐 2천억 기준이 여러분들의 자산의 안정성에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K사인이라는 종목이죠. K사인. K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2,332억인데 참 뭐 웃기지도 않는 거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대주주분 32%고 멀쩡한 종목입니다. 근데 신용이 좀 7.53%면 좀 많다라는 거고, 외국기관 수급은 뭐 외국인들 쪽은 없어요. 컨센서스 나오는 것도 없고, 와 100만 주나 샀어요. 여러분들 시각에서 100만 준 거죠. 시장에서 놓고 볼 때 30억 40억 산 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산 거일 수도 있지만,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국계나 끼신다는 분들 그런 자산 충분히 돼요. 그런 자산 내역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 기준 잡고 차분차분 놓고 보시고, 응? 아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으면 K사인도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겠구나. 300만 주 이렇게 거래 터지면은 얼마예요? 100만 주에 20억, 300만 주면 60억? 사고 팔고 다 해서 낭패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요?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이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거래량 터지고 장단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터지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거래량이 터진다? 그럼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라고 그랬죠. 그럼 이 앞에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감안했을 때 1억 6,700만 주 곱하기 70% 얼마예요? 7은 7, 6, 7에 42. 그럼 1억 1천만 주 혹은 1억 2천만 주. 1억 1천만 주 혹은 1억만 주, 1억 주만 해도 2,500억이니까. 그러면 뭐 최소 범위 1억 주. 응? 공격적이신 분들은 1억 주. 그럼 1억 주 거래량 터진 날, 요날 같은 경우에 시초가 대비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꼬리 달고 밀려 내려왔죠. 그럼 뭐 차익 실현하든 손절하든 꼬리에서. 그 다음 날은요. 여기도 뭐 개장첩도 터졌든 거래가 빵 터진 거 아니에요. 터지고 나서 저 고점까지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러면 꼬리 달았을 때 차익 실현 27% 오른 이후에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 못 들어가지. 왜? 거래량이 죽어버렸잖아. 거래량이 죽었잖아.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1억 주 수준의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점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그 13% 올랐는데 왜 거래량이 없을까요? 단일가 매매 지정돼 있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5분봉 보면 알겠죠. 뭐. 5분봉에 장 막판에 2시 40분부터 해서 그냥 누군가가 훅 사서 제껴서 들어올렸고, 마감 동시효과에 3,180원 형성돼 있던 종목을 마감에 훅 해서 들어올렸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일부 거래가 됐다가 보합으로 마감됐네요. 장중에 시간에 좀 강세가 띄어졌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없는 쪽의 기준에서는 잡아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분석하고 해석해 드리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시간이 아까운데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에 현혹되시지 말라는 거죠. 누가 매수했는지 누가 샀는지도 버거운 종목. 하다못해 두산 종목도 버겁죠. 아니 솔직히 누가 산 것도 없는데 막 올라가. 응? 왜 올라가요? 그러면 윤정도보다 박사들이 많아요. 아 이거 몰라 원전. 아유 그리고 이거 분석 내용 안 봐. 얼마나 분석들 잘해놨는데 라고 하면서. 아니 분석이 밥 먹여주나? 아니 분석이 밥 먹여줘. 분석을 하고 응?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서 외국기관도 인정을 해서 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거죠. 지금의 기준은 9조 3천억짜리 종목에 외국인 지분이 7.54%뿐이 없다라는 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주 지분은 53%인데 외국인 쪽에서 어느 정도 뭐 신뢰하는 수급이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극대형주 업종 대표주하고의 차이점을 좀 차별을 두는 거예요. 자동차주든 IT주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삼성전기든 현대차든 기아든 전부 뭐 다 보면 외국인 지분이 30% 수준 또 50%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들이 업종 대표주로서의 역할, 삼성전자 53.71, 하이닉스 49.25, 삼성전기 31.12, 그 다음에 LG전자 30%, 또 LG화학 얼마 45%, KB금융 얼마 69, 현대차 29.92, 기아 33. 이렇게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집 여부와 지금 단기 수급과는 상관없이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차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죠.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게 지금 실적이 기아가 이 정도면 실적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윤정도한테 물어볼까? PER 8배, PBR 1.15배인데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순이익이
더 개선되고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야, 4조 5천억의 순이익을 내는 종목이 3조 5천억 분이 안 돼? 야, 이거는 좀 저평가 아닌가? 물어보세요.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요. 투자지표 보시면은 그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PER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적은 당장 안 나오더라도 주가가 덜 밀려. 실적은 안 나오는데 주가가 덜 밀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 가치가 100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어. 100이.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예를 들면 100에 움직여. 그러면 1대1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아. 안 좋아져서 주가가 밀려 내려가다 보면 자산 가치가 100인데 주가는 얼마? 0.52, 뭐 0.45. 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뭐 주당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근데 4,500원에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평가냐? 자산 가치 기준의 저평가다. 근데 실적의 기준에서는 실적이 둔화돼 있죠. 그러니까 PER이 더 높아. 즉 지금의 기준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럼 12배까지 PER이 올라가야 되느냐? 대세장이고 시장의 지수가 고점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면 누가? IT가 끌어당겨야죠.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이니까 지금의 기준에. 그렇게 되면은 요 PER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저 PER이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 구간들이 실적이 일정 범위 개선되고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자산 가치도 0.46인데 PER도 7.28배야. 실적이 개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가 아니라 바닥일 때는 어느 정도 PER을 형성하고 있구나. 그 기준점. 그러니까 실적은 개선되는데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움직임 나오는. 지난해 같은 경우 안 좋을 때가 지난해도 실적 개선폭이 나왔던 시점이잖아요. 안 좋을 때가 5.86배. 코로나19 때겠죠. 그렇게 해서 저평가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업황이 안 좋을 때 기준에서는 자동차도 PER이 4배에서 6배 수준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될 때는 당연히 6배에서 10배 사이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대세장이어서 시장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뚜렷하게 어떤 업종이 지수를 끌어주고 또 자동차도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PER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내용의 교육이 와닿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생각을 하세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상승률 종목 두산중공업, 짝짓기 매매, 두산인프라코 얼마나 많아요. 두산바켓, 두산 퓨어셀.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환급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두산 같은 경우 지주사 두산은 얼마예요 오늘? 400억. 400억 분이 안 터졌어요. 360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매하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개별 매매의 기준은 되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쪽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기준. 두 번째 기준에 뭐 부산바켓 같은 경우도 상승률은 1조 이상짜리에서 상당히 높은데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조금.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한진칼도 우리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시고 수익 기준 잡아내시는데 없으신 분들은 거래대금이 좀 더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관망이라는 거예요. 두산 퓨어셀의 거래대금도 급격히 많이 감소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2의 HMM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 그대로 매집되어 있는 대한항공,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에서의 거래대금이 두산중공업 단계별로 1,000억, 1,500억, 2,000억 이렇게 터지면서 쭉쭉 끌어올려진 것처럼 거래대금의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000 한번 갑시다. 목 되게 아프네. 생목을 썼더니 그래 지금 6시간째. 000 한번 갑시다. 000. 채팅방 또 카톡방 유튜브 전부 000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카톡방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윤정도 55 누르시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전화를 받을 것 같은데 02에 30
2636에 5230 5230 5930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5930 혹은 010 3038에 5930 이렇게 해서 문자나 전화 남겨놓으시면 부재중 전화 확인해서 연락을 아마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우 목 아파. 놓고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형주 기준에 이런 종목군들이 충분히 많은데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 아까 올려드렸었죠.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어떤 자료를 또 올려드릴까요? 링크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유튜브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거래량 찍고 위에서 고점 차익 실현 나오고 그런 거를 배우신 분들은 다 놓치실 이유가 없잖아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거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가. 글로 오시면 뭐 전화 통화 안 하시고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기준에 공유 링크 잡아서 올려드리면서 거래량 교육 자료 올려드릴게요. 000 한번 갑시다. 000 그 능동적으로 올려주시는 곳에만 일단 자료 기준 올려드리고요. 000 그 다음에 교육 자료는 거래량 교육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부분을 거래량 교육 자료 부분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59회차, 58회차 방송 원고도 올려드립니다. 000 자, 그렇게 올려드리고 교육 자료는 뭐뭐 올려드려야 되나? 일단은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올려드리고 000 아이고 만원의 행복님께서도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종목도 받아 가셔야 되잖아요. 종목도 그죠? 종목도 받아 가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그 종목도 이제 보셔야 되니까 조금 더 능동적으로 000 오케이. 어이구 줄인 탈출님도 올려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오늘 그 유튜브 분도 다시 한번 링크 잡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종목으로 쭉 들어가 보죠. 이제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이제 거래대금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방송은 아무 곳에서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 거래대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 우리 뭐 동료들, 후배들, 뭐 저보다 선배는 두 분뿐이 안 계시니까 이 바닥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거래대금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어요. 뭐 그냥 막연하게 거래량 터졌다 이 생각만 하고 앉아 있고 거래대금이 시장 거래대금이 얼마인지부터 해서 종목당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면 어떤 위치에 놓여지는지 그것도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2천만 주의 거래량 기준 이런 부분이 하이닉스의 600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600만 주가 터져야 어떻게 된다?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지금 나와줄 수 있다. 하이닉스가 600만 주가 터져줘야. 그 600만 주라는 게 만약에 이제 13만 원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8천억 정도 되죠.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그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변동이 5에서 7%, 5에서 10% 이렇게 나올 수 있대요. 10%까지는 안 나오죠. 600만 주 가지고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 주의 기준이면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재 주가가 8만 원대죠. 68에서 48, 5천억 정도면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지금의 기준에서는 5위가 아니라 뭐 2위, 3위까지 돼요. 어제 기준만 이렇게 따지면. HMM의 1,500만 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1,000만 주 터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 3위에 올라서 있는데 1,500만 주라고 한다면 이제 대략 한 8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HMM의 8천억이면은 거래 변동성 기준은 한 7%에서 10%가 나와. 응? 이해되시죠? 지금 최상위 거래대금 종목군들이 그렇게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SM 500만 주는 2천억 정도뿐이 안 되죠. 2천 뭐 한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2,500억 500만 주면. 근데 그 정도는 터져야 SM도 2천억 정도 터져야 변동성이 최소 10% 수준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SNCNC 같은 경우 2천억 터지면 뭐 얘는 뭐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15% 20%까지도 나오죠. 그 이상 터지면 뭐 상한가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느냐, 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급에서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변동성 전략 잡는데 굉장히 기준점이 잘 설정될 수 있을 거예요. 6월 2일 00시 34분에 올려드렸고 또 개장 전에 또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 600만 주 오늘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기아도 HMM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SM 같은 경우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변동성 매매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임을 원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거래가 터지는 날을 더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난 추세 매매할 거야. 이런 종목이 뭐 매번 뭐 2천억씩 터지나? 아니에요. 몇백억씩 터지고도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면 추세 매매할 거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아의 경우다 라고 하면은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5MA, 20MA 기준. 월봉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월봉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5MA, 20MA.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매집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만약에 외국인간 수급도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5MA, 20MA 거래량이 터져지죠. 그러면서 양봉이 나오는 시점들.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량이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이 오버슈팅 자랑. 그죠? 그리고 거래량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착시 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거래량 이 바닥에서 터지고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죠. 이거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잖아.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게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 그럼 다시 볼까요? 거래대금으로 하나 둘 셋 뿅.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 거래대금이 증가하죠. 눈에 확 들어오죠. 아니 이게 피부로 느껴지셔야 돼요. 아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래량의 그 교육은 전부 100% 잘못된 거구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0% 거래량 교육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을. 특히 예전처럼 HTS를 활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으로 매매를 하고 창구에 전표를 써서 제출을 해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비이성적인 거래량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오늘날의 기준은 HTS가 발달하고 MTS가 발달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스템 매매까지. 그래서 고빈도 거래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수매도 영이 왔니? 매수매도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를 터뜨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회전율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 수보다 거래를 더 터뜨려 놨단 말이에요. 응? 자기 상장 주식 수보다 거래를 더 터뜨려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매수매도를 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냐면 어떤 이슈가 있거나 조그만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먹힐 것 같아 조금씩은. 그러면 시스템 거래를 하는 쪽이 고빈도 거래를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규정져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계 메릴린치 창구 한동안 유명했잖아요. 메릴린치 매수해서 따라붙으면 전량 까고 나가버려. 근데 우리가 전산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거래가 빵 터지면 그 종목의 창구 동향이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거래가 쑥 터지면서 메릴린치가 확 샀어. 그럼 우리는 개인들이 외국인 창구를 선호하잖아요. 확 사가지고 사면 어떻게 돼? 수급 놀려. 주가가 쭉 당겨 올려지죠. 그리고 더 사는 것처럼 보여. 그래 그냥 너나 나나 쫓아갑니다. 거기에 윤정도 나부랭이 같은 전문가라는 집단들 검증도 안 된 것들이 나와서 거래량 터지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막 주가가 변동이 나오니까 매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 주가 얼마 뭐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매수고 목표 주가 예를 들어서 이거 10,000원인데 목표 주가가 15,000원이라고 그래. 그럼 10,000원에 사서 주가가 9,000원 내려도 안 팔아. 15,000원 간다고 그랬잖아. 안 팔아. 그게 파킹 물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매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옆에서 보고 이거 왜 오르지? K사인 오늘 왜 오르지? 이거 오늘 왜 오르지? 두산중공업 왜 오르지? 뉴스 보니까 뭐 되게 좋은 것 같아. 얼른 따라붙었어. 근데 23%에 따라붙었어. 23%에. 누군가 샀을 거 아니야? 23%에. 그 쭉 밀려. 그래 겁나서 막 매도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서로가. 결론적으로 그런 그 알고리즘 매매까지 형성이 되다 보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벌금 부과하고 그것에 이제 또 그들은 또 항소하고 야 이게 선진기법인데 왜 막니?라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MSCI나 FTSE 같은 경우는 정례회의 때 아니 왜 외국인들 우리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어요? 니들이 시장이 취약한 것을 그러면서 선진시장 진입시켜달라고 그러고 유지해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결론적으로 이게 내용이 어렵다. 그럼 쉬운 것만 기억하세요. 어려운 건 굳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쉬운 거 어떤 거?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그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5MA, 20MA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 나오는 기준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추세 매매 기준으로 설정한다. 자 보실까요? 아모레퍼시픽. 우리는 한 주도 없어. 얘를 펀더멘탈적으로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얘를 펀더멘탈적으로 본다고? 뻥치시네. 얘를 어떻게 펀더멘탈 정도로 보나? 못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갑니까? 거래대금이 없다고 안 가? 펀더멘탈이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형성돼 있다고 안 가? 거래대금 윤정도 말처럼 2천억 이상 안 터지는데 가끔씩 이제 1,000억 넘기고 2천억도 터졌나? 못 가요. 그럼 2천억 터진 날만 매매해야 돼? 아니잖아요. 억울한 거지. 2천억 안 터진 날도 있는데 추세는 계속 갔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극대형주의 기준에 극대형주의 기준에 두 가지라고 분명히 여기 써놓습니다. 어디? 여러분들께 이렇게 분명히 써놓는 게 시초가 대비 5에서 10% 변동성 추세 매매는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인 기준.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렸는데 기준 거래량 어떻게? 2천억 이상 1차적으로. 그리고 극대형주는 순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래 대금이 형성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얼마? 예를 들어서 600만 주면 그게 얼마예요? 8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형성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좀 더 낮은 쪽의 경우는 5천억이면 이건 뭐 시장에 난리 나는 관심도가 집중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맞잖아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뭐 계속 2천억이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땡겨서 키워서 봅시다. 키워서 자 거래량 터지고 양봉인 날은 당연히 왼쪽으로 그려놓을게요. 변동성이 10%씩 나오죠. 부럽죠? 근데 거래대금이 없어. 5MA, 20MA 거래량을 밑돌아버려요. 이날 거래 빵 터지면서 평균 단가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캔들 크기가 작아져요. 캔들 크기가 작아지다 보면 이때 와 흥분해서 들어갔던 분들이 왜 못 올라? 왜 못 올라? 왜 못 올라?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저쪽에서 또 뭐 이상한 종목 하나 막 반짝반짝 움직여. 그럼 얘 팔고 글로 가죠. 그럼 계속 거기서도 똑같아져.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내동매매에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봐봐요.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인 날 기준에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왼쪽으로 그려드린다 그랬죠. 줄을. 저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차트 가지고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의 종목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다 황금대바닥주야. 황금대바닥주. 무슨 소리냐면은 주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 눌림목을 받고 미끄러졌을 때 거기서 들여다보고 되돌리는 국면을 놓고 보는 거지.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에이 뭐 저게 무슨 조종이야. 아유 저 정도면 나는 뭐 금방 견디겠다.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때 양봉으로 돌려서 그렇지 이때도 음봉으로 내려왔었어. 결과를 아니까 에이 이거 뭐 아니야. 난 더 가져갈 수 있었어 하실 수 있겠는데 뭐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범위는요.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돼도 밀리고 돌릴 때의 기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갔다가 시장을 주도했다가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기점에 여기 또 고점 넘긴 여기서 사는 거지 이걸 바닥이라고 인식하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찔끔 돌린다고 해서 시장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어떻게 됐어요? 랠리였잖아.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바닥에서 윤정도보다 뛰어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다 난 인정 단 한 명도 인정 못해. 제도권의 진짜 제도권의 뭐 메인 애널리스트나 실질적인 펀드 매니저들 액티브 쪽도 말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은 인정 못해. 뭐 다 윤정도가 가르쳤고 다 했기 때문에. 시장 지수 보시면 이래요.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계속. 그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빠져. 그럼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황금 대바닥 주사서 있다고 얘기해요 방송에서. 왜? 올라가는 종목 이런 데서 못 따라붙거든 겁이 나서. 그럼 뭐냐면 그거는 펀더멘탈 상으로는 바이오랑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라는 종목을 주가를 견인한 거는 연기금입니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만 오늘 기준에 짧게만 얘기해 드리면 2014년 여름에 최경환 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2기 재정부 장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해박하시고 많은 걸 아시는 분이셨죠. 근데 어찌됐건 그분께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세수 확대에 대한 방안을 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 보고서, 그러니까 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이 보도자료로 책 한 권 분량이 뿌려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유보금이라는 것을 그냥 대기업이 갖고 있으면 못 대먹은 거잖아요. 소액주주들은 그걸 뭐 언제 만져봐.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돼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것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을 걷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면서 액분도 고려해보고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그 자사주 매입도 하게 되고 배당도 하게 되는데 삼성은 자사주 매입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2014년 12월 2일부터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10% 이상의 매집이 매년 들어오면서 누적 10% 이상. 그래 이제 기존에 있던 물량과 14%를 원래는 지주사 전환하면서 경영권, 경영권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지주사 전환되면 어떻게 돼? 의결권이 살아나죠. 지주사 홀딩스 쪽으로. 근데 그걸 시민단체가 반대해서 못했고 어찌됐건 그 기준에 탁상행정이 나옵니다. 뭐가 되냐면 K탑 30이라는 걸 거래소 이사장이 그 당시 이사장님이 만들어요. 탁상행정이죠. 딸랑인 거지 딸랑이. 재정부 장관한테 잘 보이기 위한.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돼. K탑 30을 왜 만들어?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다우 지수가 30종목인데요. 그게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주가 평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에 대해서 그 당시 KRX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자 너희들 다 액분해. 거래소가 무슨 뭐 관공서요 뭐요. 그냥 금융권에서 돈 모아서 만든 거래소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것의 관리 감독을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띄워놓죠.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온 양반이 장관이 이렇게 해서 세수 확대하려고 하니 자기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KR30이라는 걸 왜만 지금 써먹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K탑 30 주가 평균 방식을 누가 쓰냐고. 코스피 200 지수가 해치를 하는데 중간에 뭐 작년에도 뭐 KLX 300 종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지수에 다 해치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K탑 30을 만들면서 야 삼성전자도 액분해, 포스코도 액분해, 야 롯데그룹도 액분해. 누가 지들 말을 들어 거래소 얘기를.
50만 원에 주가 다 맞춰. 그래서 주가 평균 방식으로 산정할 거야. 정신 나간 거지.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에 대한 비판도 많고 했는데 유일하게 아모레 그룹이 액분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그 거품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거품. 얘가 무슨 뭐 화장품주가 중국 관련주라고 뻥치지 말라 그래요. 이 당시에는 중국 관련주가 아니죠. 화장품주가 그냥 뭐 중국 수혜 뭐 이런 부분에 좀 성장성 부각되면서 저것도 오버슈팅이 나온 건데 뜬금없이 중국에 가서 서경배 회장님이 10월경에 2014년 10월경에 액분합니까? 안 한다고요. 소액 주지 말고 귀찮다고요. 그냥 우리 황제주로 간다고요. 유통 물량 없는 게 좋다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거래소에서 뭐 설득 작업했겠지. 그래서 유일하게 액분한 업체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희한하게 아모레 퍼시픽은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도 팝니다. 개인도 팝니다. 근데 연기금만 때려 삽니다. 농담이 아니라. 특히 아모레지가 그렇게 됐어요. 그 기록이 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PER이 거의 뭐 80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너 왜 올라가니? 그랬더니 핑계댈 게 없잖아. 핑계댈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핑계댈 게 없으니까. 2014년 2015년으로 할까요? 15년 01월부터 핑계댈 게 없으니까 너 왜 올라가니? 중국 관련주래. 나 기가 차서 중국 관련주의 그 랠리의 기준이 2015년도에요. 얘가 2015년도에 오버슈팅 났잖아요. 2015년도에 그 얘기하면 길다. 그 작전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작전하는 애들이 그 중에 이제 그 세월로보트라는 종목을 지금 인터뷰를 본 거야? 그거를 저기로 한 거지. 그 뭐야 그 무자본 M&A를 했죠. 어린 녀석이 그냥. 그래가지고 무자본 M&A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거 수급이 안 보여버리네. 예전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기 귀찮은데 솔직히 귀찮은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덜하죠. 근데도 지금도 아름아름 있어요. 막말로 뭐 HMM의 그 수급 범위에서도 연기금의 역할도 상당히 크고요. 대한항공의 연기금 역할, 한진칼의 연기금 역할,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이제 뭐 너무 리스크 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정신 맑을 때 얘기해드리고 작업 그 저기만 보여드릴게. 그 방금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다들 올려놨거든요. 이 거품을. 왜 오르니? 그랬더니 중국 관련주래. 중국 관련주 같은 소리 하네. 그 다음에 왜 밀리니? 사드 때문에 밀렸대. 뻥쟁이들 아주. 사드 때문에 밀렸으면 롯데그룹은 그냥 지금쯤 완전히 휴지돼 있어야 되게요. 그러면. 그죠?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방송 원고에서 방송 VOD 자료에 윤정도의 Y의 목차를 보면은 아모레 G에 대한 종목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방송 원고가 지금보다는 좀 많이 고급졌어요. 유료 활동을 안 할 때의 기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모레 종목 시황 목차, 종목 목차였다. 아모레 퍼시픽이 어딨니? 6강에도 있고 11강에도 있고 11강 걸 한번 볼까요? 아주 웃기지도 않은 그 현상이 난 거죠, 사실상. Y 해가지고 우라카미 군요 장세. 이때는 뭐 좀 나름 열심히 원고 만들어 와서 이제 보여드리고도 했고 했는데 가격 제한폭 그때 이제 뭐 막 확대되고 나서 아모레 퍼시픽 지분율 요거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 오케이. 이 보시면은요 중국 관련주 뻥치지 말라 그래요. 이거 아예 갖고 나와서 방송에서 대놓고 깠어요. 대놓고.
야, 이 사람들아, 아모레 퍼시픽의 기준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고평가의 PER이 형성돼 있는데 주가가 2014년 9월에 기준에 59,0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때 이게 미친 듯이 주가 올라왔잖아요. 2015년 1월부터 해서 또 더블이 났거든. 시가총액 그 당시 기준에 이제 12조짜리를 더블 24조까지 만들어 버려요. 시장의 지수가 이제 뭐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2,000포인트 그 기준에. 면세점하고 온라인 기준에서요. 면세점의 성장률이 증감이 100%가 나왔다 이거야. 온라인 쪽은 34.7. 온라인 뭐 전부 뭐 중국 애들만 사나? 면세점 100% 증가하고 전부 중국 애들만 사요? 근데 매출액 기준을 보시면은 2조 5천억 원의 매출액 중에서 7천억 정도예요. 뭐 물론 2조 5천억 대비 7천억이면 상당한 비중이긴 하죠. 어마어마한 비중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증가했다고 주가가 2014년 폭등에 이어서 2015년도에 주가가 또 더블이 나서 PER이 80배가 형성되는 게 옳은 현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면세점 매출액이 중국인 매출 비중이 많이 증가한 거는 뭐 알겠는데 보따리 장사도 있고 뭐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그 규모 면에서 중국의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 2014년도 다 합산했더니 국내가 5천억에 중국이 500억이더라 이거요. 이해되세요? 국내가 5천억인데 중국이 500억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500억 그 영업이익 하는 거를 그거를 부각을 해서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성장성 때문에 폭등 나옵니다. 그래서 PER을 80배를 만들어? 너 뭐니?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건 아니죠. 결국은 지분율 2.5% 뺏기는 사이에 주가는 허벌나게 올라오는데 7월 달에 액면 분할 적극 권장 10월 달 정확하죠. 2014년 10월을 기억 그래 윤종두가. 여기서 어디서 누가 말장난하는 거 듣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려요. 윤종두 캔들 도서 첫 페이지가 뭐예요?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죠. 2015년도에 교육해서 다 잡아드렸잖아. 교육해서 수익 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 수익은 수익인 거고 현실은 알고 들어갑시다. PER 80배짜리를 저평가라고 평가하거나 혹은 얘가 중국 관련주라고 헛소리하고 화장품주가 중국 관련주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천하에 무식하다. 지금도 그런데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죠. 왜? 이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다들. 아모레 G의 경우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기금 공제 연기금 혼자 다 사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죠. 그리고 기간은 저 고점에서 일부 매도인데 누적적으로 결론은 초록 색깔의 기금이 다 사요. 아모레 G를. 그러면서 수익률 게임을 만들어줬죠. 어찌됐건 이 당시에는 설마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추럴 엔터텍 있죠. 그 종목도 어마어마한 나중에 기회되면 그런 거 얘기해 드릴게요.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도 아예 대놓고 연기금에서 장난질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그 대법관인가요? 저 청문회 하다가 판사 한 분 여자분께서 딱 걸렸죠. 아모레 퍼시픽을 비상장일 때부터 갖고 있었어. 그리고 최고점에 차익 실현해. 그리고 다시 사.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아니라 내추럴 엔터텍 백수호 백화수호 그 난리 나가지고 쪼마까 그냥 내리 두들겨 맞던. 걔네가 그 연기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로 주가가 다 땡겨진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백화수호 터지고 난 다음에 쪼마까를 맞는데 하루 쪼마까 풀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리 쪼마까 가요. 누가 푸냐면 메릴린 칭가가 풀어. 동시효과부터 매수 무지하게 들어와 버려요. 근데 그날 외국계에서 매수 죽어라고 들어오고 거기에 연기금이 어떻게 알았는지 연기금 물량 전량 털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쪼만가 내리갔고. 하여 뭐 그런 얘기 지금 하면 뭐 하겠어. 내일 당장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살까요가 중요한데 그죠? 결론적으로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막 조급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수익 내고 싶어요. 수익 내시는 건 좋은데 여기가 도박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도박장은 아니다. 도박장처럼 생각해서 대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상적으로 들여다보자.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해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변동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2천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야 20위 안에 들어오고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환급성이 있고, 그 안정성을 떠나서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면 변동성이 있고, 그죠? 그 거래대금의 70% 수준의 거래량이 그 다음에 또 유지가 된다면 거래대금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가는 상향의 추세이니까. 다만 이제 시젠과 신풍제약처럼의 이러한 흐름들, 2조 원 넘기는 막 거래대금, 지금의 기준에 두산중공업이 1조 4천억 원의 거래대금과 함께 거래대금 1위, 이런 부분을 매일매일 그렇게 연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들여다볼 수도 없죠. 그럼 내일 기준에 그 꼬리 부분을 전부 감싸 안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거래대금은 수반해야 된다. 지금처럼의 거래대금을 1조 4천억까지 터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정 범위의 거래대금은 수반해야 된다. 그 거래대금을 얼마로 선정을 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거래대금 기준 1조 4천억 원의 절반 수준, 그리고 7천억에서 8천억의 수준, 그래서 3,500만 주 정도를 설정을 해서 8천억 정도 수준이면은,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의 시초가가 어디서 출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 거래가 빵 터져서 3,500만 주에 육박하는 그런 거래량이 개장 초부터 수반이 된다면, 그건 아시죠? 계산하시는 방법은 3,500만 주 대비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시효과 기준에 1% 소문나 있으니까 또 5%, 그리고 9시 10분에 10%. 제가 볼 때는 9시 반까지 거래대금이 나올 수는 있어요. 대략 한 700만 주 막 터질 수 있어. 그 이상까지. 근데 그 이상까지 터질 때 캔들이 뭐 갭상승이든 뭐 보합이든 양봉으로 나왔다 막 꼬리도 달리고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다 매도 들어왔다 막 정신없고 뭐 가늠하기 어려울 거고. 근데 그 다음부터 꼬리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거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 거래량 충족이 어려워져요. 거래가 둔화됩니다. 있던 거래가 없어지진 않잖아.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는 거예요.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거래 터져라 고점 넘겨라 분봉에서 고점 넘기고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고점을 넘기는 흐름들이 연출이 돼야 거래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거래가 터진 이후에 꼬리가 달리거나 하면은 그것이 정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오늘이 한동안의 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량 거래량의 최근 기준에, 그죠? 최근 기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터지고 정점의 인식이 잡혀버리면 그것이 상당히 버거워질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라는 거고, 그리고 내일 기준에 그래서 거래대금 일정 범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8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이렇게 형성돼서 움직임 주지 못하면 그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도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500만 주에 두산중공업은 예를 드린 거예요. 3,500만 주에, 또 HMM은 1,500만 주에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오늘 1,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9시 10분, 9시 30분 이런 거래량이 터지다가 결국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HMM도 1,500만 주가 터지지 못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3,500만 주의 기준을 잡자.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야간 교육 자료 유튜브에서 보시면 또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언제 거냐면 어제 야간 링크 드릴까요? 올려드릴게요. 일단 어제 야간 링크 보시면 유튜브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야간 교육에 거래량 교육이 있으니까 그 여기서 찾아서 들어오셔도 돼요.
그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간 특별 무료 교육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샛별형 추세선, HMM의 전략, 뭐 6월 1일 야간 특별 교육, 그리고 요 야간 요거 말고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진행해드린 야간 교육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또 안 올려놨나? 네, 참 답답하네. 오늘 여기 있다. 요건데 이게 아니라 별도로 또 있거든요. 파일이 야간 무료 방송. 여기 요거 아닌데 추세 일주일. 제가 내일 다시 또 올려드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전달이 자꾸 안 되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보셔도 돼요. 이렇게 5분번 거리량 150만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화 이제 다 돼 있는 거니까 거꾸로 돌려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게 장중에 이제 영상 뜬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 교육이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좀 찾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하여간에 이것저것 검색하셔서 같이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건 나중에 다시 저희 직원분들 보고 정리를 다시 좀 해라 그럴게요. 요 자료 공부하시고 그리고 내일 기준에 하여간에 뭐 요 부분 지금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먼저 올려드릴게요. 또 깜빡하고 못 올려드리면은 기다리신 분들 답답하시니까. 내일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HMM,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는데 기준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추세 매매는 5MA, 20MA의 기준은 잡을 수 있다. 그 추세 매매의 기준이라는 건 뭐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돼 있고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고, 그렇게 해서 내일 당장의 변동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추세 매매의 기준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내일 당장 뭐 뜬금없이 1000만 주가 터질 가능성은 또 제한적이잖아요. 뜬금없이. 지금 요즘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좀 터지면 이제 1000억 정도 좀 넘기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채팅방에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방에는 좀 올려드렸어요. 이 내용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내용 안 올라온 방이 있으면은 올려달라고 111 누르세요. 111 눌러주셔야 심야 시간이라 뭐 호응이 없는 방을 다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카톡방에 오셔서 기준 잡아서 이렇게 자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은 뭐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린 거니까 계속 보여드리면 그건 마케팅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수익 중입니다. 두산중공업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5,500원, 550원, 26,650원, 오늘 52주 고가가 26,650원이었잖아요. 두산중공업이. 52주 고가 26,650원 아니에요. 뻥치지 않잖아요, 윤성두가. 그러니까 26,650원을 넘기는 시점에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3%대인가 됐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24,400원대 뭐 이럴 때가 주가가 한 3%대 정도 올라왔을 때 기준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들어가고 그 다음 범위가 10시 25분에 동영상 찍으면서 21,600원 돌파할 때. 21,600원 돌파할 때의 기준이 매직 계산기 뒷부분에 나오겠구나. 쭉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두산중공업에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5월 31일 날 9시 6분에 얼마 매직 계산기하고 이거 보시면 현재가 19,000원, 목표 주가 22,000원, 그죠? 그러고 나서 5월 31일 12시 52분에 2만원 돌파 확인하고 22,000원 목표 주가. 그러니까 19,000원이었었는데 어떻게 돼요? 2만원 돌파시키는 거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111 눌러주신 방은 또 올려드릴게요. 올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6월 2일 08시 55분 오늘 아침 55분에 두산중공업은요 사실은 라이브 방송에 그러니까 뒤에 저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2021년 10월 8일까지 만기이신 우리 실비박 선생님. 두산중공업도요 매집 단가 필요해서요 왕초보라서요 감사합니다.
44분에 올려주셨고 제가 9분에 딱 드린 게 아니잖아요. 9분 이전에 답변을 드렸으니까 다 듣고 감사합니다 하셨겠죠. 그게 한 40초 정도 된다는데 내일 봐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이제 25,500원, 26,50원 돌파 시의 기준. 오늘 개장 초고점, 그 다음에 52주 고가, 거래량 수반하고 10시 25분에 어떻게 해요? 21,600원 돌파하면 들어갑시다.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24,000원으로. 다만 문자는 못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냈다 편입하셨는데 급반전 나오게 되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윤정도의 핑계죠. 뭐 그거 무서워서 구렁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궜나요 때? 아니죠. 근데 사실상 두산중공업 그 문자 사인 드리기에는 어찌됐건 제 입장에서 명분이 좀 약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완전히 봐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은 뭐 최근 계속 뭐 HMM 들여다보고 뭐 대한항공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두산중공업을 솔직히 공격적으로 문자까지 발송해서 잡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녹화해드리고 계속 교육해드리고 이렇게 계속 올려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무료로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유료는 얼마나 악을 쓰고 설명을 드렸겠냐고. 그렇게 해서 23,000원 이탈시 전량차익 실현. 그게 요거 매직 계산기잖아요. 그죠? 5% 이탈되면 전량차익 실현하자 이 기준. 결론적으로 정리되고 이 차트가 그 시점의 차트. 그다음 장악형. 요 캔들 지금 교육 있죠. 장악형의 기준. 캔들 도서 자료 또 올려드려요.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상승 장악형 뜨고 그 이후의 흐름. 거래대금은요. 실려있죠. 거래대금 기준이 뭐다? 전일 대비 20배? 그 양반은 그나마나 전일 대비 20배라는 뭐 명문화해 놓은 기준이라도 됐지. 방송 나가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거래대금 터진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거래대금 터지는 거예요. 이럴 거라마. 종목 AS잖아 방송에서요. 그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럼 거래량 안 터져도 돼요. 거래량 터져죠. 그럼 거래량 터지는 게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 못 할 걸. 아무도. 왜?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뭐다? 5MA, 20MA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기준 추세 매매. 또 한 가지는요. 시장의 이슈로 불거져서 들여다봐야 될 경우에는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 그리고 그 이상 터졌을 때 다음날 기준은 또 향후의 기준은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정도 수준씩은 터져줘야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일주월봉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캔들이 형성되는 요 지점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줬다는 거죠. 2천억씩 따박따박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더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고. 하여간의 결론은 문자까지 발송을 못 해드려서 그게 제일 죄송하고. 또 오늘 참 오늘 너무 안타까운 아쉬운 문자까지 드려서 차익 실현까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뭐 앞으로 지금 이게 끝난 건 아니니까 앞으로 HMM을 비롯해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제2의 HMM 두산중공업 수두키 깔려 있습니다. 함께 잡으셔서 이런 수익들 좀 전부 만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대한항공 빠르게 넘겨서 대한항공 간단하게 쭉 설명드릴게요. 대한항공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뭐 검증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항공이 지금 뭐 실적 끝내줍니다. 코로나19 끝내서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직 그건 개선돼서 들어와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들여다보는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인데 연기금 봐요 얘네들. 그냥 싸잡아서 사죠. 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는 거 그거 정부에서 하니까 뭐 하는 거지. 나중에 저거 뭐 말 나오지 않겠어요? 모르겠어. 뭐 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응? 말이 안 되잖아. 왜 한진그룹에 다 몰아줘야 돼 그걸? 공개 입찰도 아니고. 응? 그 저기 현대 현대산업개발인가요? 어디서 하여간에 이제 그 인수한다고 해도 그것도 막 반대하고 돈 더 낸다고 그래도 반대하고 얘네한테는 왜 그냥 줘야 되냐고.
몰라 뭐 더 큰 뜻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 뭐 정치적인 논리는 뭐 배제하고요. 어찌됐건 산업은행에 공적자금 성향의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 맞죠. 우리는 이제 대한항공은 작년까지 해서 차익 실현을 잘 했고, 그리고 한진칼의 기준에서도 작년 8월 이후에는 이제 매매 사인을 못 드렸어요. 맨 마지막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해드렸어요. 뭐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한진칼에서 내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에 이제 좀 행복한 상황이 돼 있죠. 유통 물량 3% 수준 한진칼이 연기금이 계속 잡아 당깁니다. HMM하고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3천억 정도 3% 매집을 한 상태인데, 매수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별로 없습니다. 10%대 프리미엄이라면은 프리미엄이 없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차분히 들여다보면 대처하자. 이러한 시장 주도 공략 비법 이런 거를 좀 차분히 놓고 보면서 대처하자. 이게 결론적으로 LG전자의 매집에서도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변형섭별형이나 잉태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왜 얘만 못 갈까요? 12월 달입니다. 이게 12월 16일 왜 얘만 못 갈까요? 아니 세상에 삼성전자도 폭등이고 하이닉스도 폭등이고 삼성전기도 폭등인데 왜 LG전자만 못 갈까요? 같은 주력에서 이동할까요? 삼성전기로 이동할래요? 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요. 12월 23일 날 상한가 갑니다. 왜? 915만 주 매집했죠. 얘가 주식수가 몇 주라 그랬어요? 1억 6,360만 주. 주식수 애우고 계셔야 돼요. 1억 6,360만 주. 그렇게 돼서 5.5% 매집한 거거든요. 얼마? 7천억. 있었잖아요. 7천억.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8만 원의 매수평균 단가. 그러면 5% 매집하면 얼마? 50%까지 땡겨놔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럼 얼마? 12만 원. 보수적으로 보면 30%. 그럼 얼마? 10만 5천 원. 아니 뭐 주가가 못 움직이는데 무슨 뭐 10만 5천 원에 12만 원이야. 몇 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 가요? 그러셨거든. 근데 결국은요. 한 방에 상한가. 언제? 12월 23일 날 윤정두 음력 생일날 한 방에 상한가. 9만 원 초반에서부터 11만 9,500원까지 땅 찍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까지 좀 헤매고 있죠. 우리도 힘들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집주들의 흐름은 결국은 그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기는데,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도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또 연기금의 수급은 또 좋다. 투신도 긍정적이다. 금융투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증권사 물량인데 저거는 자체 그 수급보다는 ETF, ELS 이런 상품에 대한 해지입니다. 해지.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운 거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집의 기준이 첫 번째로 잡혀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술적 분석이 편하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뭐 고평가다 저평가를 논하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명분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기관 쌍끌이로 산다. 근데 그 규모가 3%면 적지 않다. 적지 않은 규모를 매수하고 있는데 5월 10일 같은 경우에 요 자락, 그리고 평균 단가 대비해서 눌려있던 그 주가 흐름, 5월 25일 날도 31,250원 뿐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잡아가고 그런 거죠. 결론은 계속 이렇게 해서 매수. 근데 여기서도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예요? 5월 25일 날도 강조드렸던 게 다 필요 없어. 이걸 보라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어때? 천하의 대한항공이든 천하의 매집이 됐든 천하의 연기금이 샀든 거래량이 없으면 캔들 크게 안 나온다. 거래량이 25일 날 딱 나오니까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왜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날 무지하게 샀거든. 자기들이 사면서 밑에다 걸어놓는다고 누가 던져주는 거 아니니까 에휴 그냥 다 사야겠다. 내가 그냥 매수 밑에다가 10만 주 박아놓는다고 나한테 던져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사서 들어올려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자금 집행해야겠다. 그 내용이 되죠. 25일이고요. 오늘 기준도 똑같아요. 6월 2일 차트 보시면. 없죠? 이럴 때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 그럼 아예 매매를 안 하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래대금 2천억이 안 나오더라도 5MA, 20MA 양봉의 거래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OMA, 20MA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양봉이 나오면 그런 날 들어가요, 안 들어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날 계속해 계속. 실패돼도 돼. 요 날만 못 들어가고, 요 날, 요 3일은 못 들어가고, 요 날. 실패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계속 밀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손절 범위를 잡든 수급 범위를 확인하든. 추세 범위의 기준까지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과의 차이는 뭐예요? 굳이 비교한다면. 똑같이 현재 실적은 뭐 드러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다만 두산중공업은 어찌됐건 시장 이슈에 그룹주들 전체적인 흐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그나마도 3%가 적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3천억이 적은 게 아닙니다. 매집이 들어와 있고, 그것도 한 달 만에 5월 6일 이후에 3% 작지 않습니다. 3천억 집행이. 연기금 포함으로. 그래서 이거 다 월봉 25일 날도 보여드렸잖아요. 변형, 샛별형의 기준도 잡을 수 있습니다. 27,700원 라인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계속 추세 강화. 근데 거래량이 다소 이제 2천억 미만이라 아쉬워서 조금 차분차분 드렸지만 우리는 비중 20% 꽉 채운 상태. 여러분들은요, 이제 스타트인데 뭐가 무서워? 이제 스타트인데. 거래대금 이제 스타트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무서워? 일본 기준의 추세 라인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추세를 5에서 10% 이상, 3에서 5거래일 이상. 기존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근데 여기서 좀 맴돌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다가 빵! 빠바방! 빵빵! 이것이 여기서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잡힐 것이냐, 이렇게 잡힐 것이냐, 새로운 추세의 각도가. 아니면 이제 아직까지는 매집을 더 해야 되니까 그 각도 부분이 새롭게 그냥 이렇게만 유지가 될 것이냐, 눌리고. 평행의 평행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행에 새로운 평행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 굴곡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떤 흐름이 되든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많아져 있다. HMM처럼. HMM도 똑같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리벌런싱 물량 손바뀜이 나왔고, 또 KRX 300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ETF 상품의 일부 코딱지만큼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태의 매집의 기준이 하나 더 좋아진 거는 비유통 물량이 상당 부분이 넘어가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매도를 했습니다만 모건 스탠리의 상당 부분은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걸로 추정이 돼요. 27일날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고 한투의 역할론과 UBS 쪽의 역할론을 좀 고려를 해보면, 오늘 기준의 샛별형의 기준이 완성이 못 되고 미끄러졌지만 내일 기준에서 이렇게 돌려도 돼요. 힘의 크기를 놓고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럼 변형 샛별형이죠. 뭐 여기서 샛별형 뜨고 여기서 샛별형 뜨고 변형 샛별형 뜨고 빵! 빵빵! 공매도 다 덤벼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도 뭐 최근에 연기금 쪽이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또 연기금 매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 쪽에 전환 물량이 여러 이슈를 잡아낼 수 있어요. 산업은행의 전환 물량의 기준이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냐면은, 하나는 이제 전환을 해서 비중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겠느냐.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금산법에 의해서 금융자본이 산업을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산업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자회사로 뭐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분을 행사하게 됐을 때 그 넘는 지분을 어떻게 할까를 그 전에 그럼 블록딜로 넘기자의 기준도 있는데, 블록딜로 넘기는 것보다는 뭐 블록딜로 넘긴다고 했을 때 후보가 또 있어요. 근데 그 후보들이 그냥 아무한테나 넘기는 게 아니라 블록딜은 공개 입찰 방식을 안 해도 되는데 포스코나 이런 쪽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자기들이 인수할 걸 위해서라도. 그 내용도 악재 요인은 아니고. 또 두 번째 기준은 그걸 이제
뭐 특별법인가 뭐 그 분석 내역들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을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더라도 지분이 넘겨지더라도 뭐 특별한 케이스로 인정을 받고 그냥 그 지분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쪽의 기준을 잡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매각하는 방법도 이제 방법인데, 지금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요, HMM은 당장 뭐 지금 기준에 올 초에도 화들짝 놀래서 우리 현재로서는 뭐 바로 매각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지금 부채 비율도 만만치 않고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 움직이게 됐다가는 이제 인수하는 쪽도 낭패를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응? 그럼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산업 자체도. 결론은 그 해운 쪽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그때 당시에 퇴출시켜 놓은 부분을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다시 다 살려놓겠다 했고, 일정 범위는 이제 좀 살아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이쪽에서 케어해서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조금씩 표명하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거냐? 나쁘지 않죠. 응? 차는에서 더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거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시나리오, 저는 이제 그쪽으로 봅니다. 당장의 매각보다는. 그러면서 전환 물량의 일부를 지분 뭐 넘기고 귀찮고 뭐 그걸 또 신청하고 하긴 귀찮으니, 뭐 귀찮다기보다는 그런 맥락보다는 일부 이제 덜어내는, 그래서 포스코든 현대글로비스든 현대중공업그룹이든 이쪽으로 전환 물량을 일부를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것도 재료가 됩니다. 응?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전환 자체 부분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물량을 뭐 포스코가 받아왔다. 우와, 주인이 포스코가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안 넘기고 사는이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사는이 추가적인 지원책을 준다라는 쪽으로 뭐 돈 뭐 막 그냥 퍼다 쓰는 거지 뭐. 배 더 만들어야 돼 뭐 하면서 어찌됐건 뒷날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우려됐던 게 뭐 치킨 게임에서 밀려날까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건 뭐 노출돼 있던 거고. 결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결론은 HMM에 다 떠나서 지금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 최상위의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면, 주가가 깨지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안 나와요, 사실은. 예? 질질질질 밀리면서 거래가 계속 죽어버립니다. 근데 주가가 거래대금이 실린다는 거는 제한적으로 변동이 나오고, 위로 갈 때는 좀 강하게 나오고, 눌릴 때는 제한적으로 눌리고. 그러다 진짜 이게 종목이 끝난다는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뭐 초대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미끄러져 버린다. 윗꼬리 쫙 그냥 위로 쭉 올라갔다가 쫙 밀려. 언제처럼 3월 9일처럼 8% 들어 올렸다가 마이너스 8%로 끝나. 그런 경우가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버슈팅 20%씩 뭐 15%씩 혹은 10% 이상 오버슈팅 나왔다가 꼬리가 쫙 달려. 음봉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 초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죽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지금부터 해서 계속 주가가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밀리는데 거래 대금이 이제 뚝뚝뚝 줄어들어. 오늘은 1,000만 주지만 강세를 띄다가 밀려서 거래가 있는 거예요. 강세를 뛸 때 거래가 수반돼서.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계속 거래가 줄어들어. 찔끔찔끔 200원, 300원, 400원, 500원 밀고 내려가는데 거래는 안 나와. 매물도 안 나오지. 당연히 개인들이 쥐고 있는 물량은 안 나오지. 공매도만 쭉 나올 뿐이지. 공매도가 쭉 나오는데 공매도 쭉쭉쭉 밀리는데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막 투에 나와서 쭉 밀리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질질질질. 그러다 마지막에 한 방 꽝! 조그마한 악재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노출되어 있는 내용에. 그러면 정점입니다. 그게. 지금은요.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최상이죠. 매일매일.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장중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위주에서 일단 들여다본다. 그럼 내일 기준은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일단은 먼저 HMM, 두산중공업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 범위는 주력주 들여다보고, 그 다음 범위는 수익 종목에서 오늘처럼 대한항공처럼 거래가 폭발하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추가 편입 혹은 차익 실현 여부 결정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늦은 시간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거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 뭐 미국 쪽의 장도 어제는 좀 약 살짝 올려 끝냈습니다만 긍정적이고 유럽 쪽도 지금 다 전부 긍정적이에요. 뭐 1%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내일은 종목군들에서 제대로 된 수익, 주력주에서도 제대로 된 수익, 또 이제는 또 어닝 시즌 바로 눈 뜨고 일어나면 뭐 6월 말인 거요. 그럼 또 뭐 어닝 시즌이지. 그러면 분기말, 반기말까지, 예? 그죠? 내일도 상한가 한번 잡고 싶다 하시면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한번 상상상 마지막으로 상상상 빨리 얼른 눌러주세요. 상상상.